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지난주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장마이긴 하지만 올해는 특히 기간은 더 길어지고 강수량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장마철 대비 잘하셔서 우리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윗포커스 시간에는 이렇게 매년 여름이면 찾아오는 장마처럼 매년 여름 개최하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2000년 이후 매년 여름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최대의 규모였다는 것이 주최 측 주장인 것 같아요. 그 현장을 직접 다녀온 CTS 보도국 박주성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 서울 퀴어 퍼레이드 올해는 몇 년째 열리는 행사죠? 네,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25년째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네, 2000년부터 대학로에서 시작됐고요. 다만 몇 해 전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예, 20년 넘게 이제 퍼레이드가 열렸다 그렇게 되는데 그럼 많이 변화했을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가 좀 이번에는 어땠는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서울 퍼레이드는 을지로 입구역에서 종강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 주최 측인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17만 명으로 역대 최다 방문자 수라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행사는 오전 11시 부스 행사를 시작으로 각종 공연과 함께 오후 4시에는 카퍼레이드 순으로 진행됐고요. 특히 이번 참여 부스는 총 77곳으로 지난해보다 10곳 넘게 더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방문자들도 부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유독 더 몰렸습니다. 제가 이날 오후 3시쯤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행사장 입구인 2번 출구부터 종강역 5번 출구까지 400m 되는 거리를 편도로 이동하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만큼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몰렸고 이날 게다가 날씨도 무더웠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흡사 몇 해 전 있었던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오후 4시 반에 열리는 퍼레이드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 인파가 이 400m 되는 부스 거리에 몰리면서 성인 남성인 저조차도 숨쉬기 답답한 채로 사람들 사이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는 진행 요원들이 밀지 말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달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장면도 종종 목격됐습니다. 불과 코로나 직전에는 저희들도 이제 반대 집회를 또 한쪽에서 하니까 반대 집회를 가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점점 늘어나네요. 네, 현장에서 뭐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점은 혹시 없으셨어요? 네, 이제 가장 불편했던 건 이 생리현상을 처리하는 공간이 거기서는 이제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생리현상을 처리하는 장소조차 성별과 무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마련됐는데 제가 본 부스 거리에서는 유일한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볼일을 보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교회 목회자들의 주도하에 무지개 축복식도 열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같은 화장실을 쓰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최대 규모였다고 주최 측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떤 게 과거에 비해서 눈에 띄던가요? 네, 우선 이 동성애자와 같은 퀴어를 대상으로 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단 행사 부스 숫자만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77곳, 80여 곳에 이르며 참여단체나 기업, 또 관심의 투자가 높아진 상태였고요. 이 때문에 부스 거리를 지나는 동안에 동성애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무료 굿즈나 포스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스 참여단체의 분야도 다양해졌는데요. 예컨대 퀴어들을 위한 전문 패션, 도서기업이나 이외에도 각종 먹거리, 스포츠, 교육산업 전반에 해당하는 다양한 부스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봤던 곳 중에서는 퀴어들을 위한 금융상품 상담 부스도 마련됐는데요. 퀴어를 위한 금융.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 찾아가 보니까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맞춤 금융 서비스를 상담해주고 설계를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 앞서 이미 성소수자와 퀴어들을 위한 레인보우 굿즈전도 한 차례 열린 바 있는데요.
소상공업 중심의 마켓플레이스 15곳을 선보이며 퀴어를 상대로 한 다양한 상품 판매가 온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퀴어 퍼레이드 참여 단체나 기업의 규모도 분야도 커지면서 동성애자들과 같은 퀴어를 새로운 고객층으로 타겟팅하고 접근하는 시장 규모 또한 확대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자들을 타겟팅으로 하는 이런 산업과 비즈니스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분들에 의해서 일종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게 경제학의 원리도 있거든요. 그렇게 막 그런 물건들을 공급하고 홍보하고 광고하면서 오히려 그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이제 또 거기다가 더 이제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시는 게 정부 기관이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올해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이 질병관리청이 정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한 언론사의 공식 보도에 따르면 행사 주최 측이 아닌 질병관리청이 먼저 부스 참여를 요청했고 이를 위해서 200만 원 가까운 예산도 집행했다고 질병관리청 관계자가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에이즈 치료 및 예방 관련 지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는데 이에 대해 각종 질병 예방 사업뿐만 아니라 동성애의 보건적 위험성 또한 국민들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세대가 확대되는 움직임도 포착됐는데요. 올해 행사에는 3040 레즈비언으로 구성된 모임, 성소수자 자녀 부모 모임까지 합세했습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그 윗세대 또한 퀴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지지하는 이들이 세대를 넘나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질병관리청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냥 에이즈나 이런 거에 대한 예방 홍보는 했는데 동성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위험과 그런 확률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없었습니다. 거죠. 옛날에 보면은 좀 많은 분들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어떻든가요? 퀴어 퍼레이드를 보시는 시민들의 반응. 네, 사실 제가 이 서울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는 근처 현장에서 일반 시민 인터뷰를 좀 시도를 해봤는데요. 20번 넘도록 좀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미 시민들의 얼굴에서 불쾌감이 섞여 있었고 심지어는 귀를 막고 가시는 시민분들도 제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 시도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어렵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반응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최대한 돌아서 왔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봐서 뭔가 자라나면서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왜곡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피했고요. 시각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지기 정말 선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보여진다면 오히려 이 사람들에 대해 처음에 이해하려고 했던 감정들도 반감되어서 오히려 더 이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 강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성 문화를 가지면 좋잖아요. 길거리에서 사람들도 아이들도 다 같이 지나가는 공공 장소잖아요. 오픈된 장소에서 원치 않는 그런 거를 봐야 되는 입장으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기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오늘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선정적인 복장과 행위들로 무방비로 노출되는 그 사태에서 아이들의 그런 어떤 충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들의 노출하는 자유도 있겠지만 그들의 그런 선정적인 모습에서 저희 아이들이 일반 시민들이 보호받을 권리도 있거든요. 이거는 편향적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일반 시민들이 호소하는 문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퀴어 퍼레이드의 선정성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잡음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의 중심지로 꼽히는 서울광장에서 열렸지만 선정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가 지속적인 논란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2023년부터는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는데요. 그럼에도 지난해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퍼레이드를 버젓이 개최했고요. 특히 올해도 비슷한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자 무려 4차례나 서울 일대 공공장소 사용을 끈질기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서울 퀴어 퍼레이드의 선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기관의 공식 반대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불편 호소에도 불구하고 행사 주최 측은 이 모두를 무시한 채 공공장소로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그 같은 기간에 가는 바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이런 퀴어 프레이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선정적인 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퀴어 프레이드는 굉장히 독특하게 성인인 저조차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든 그 정도의 과다한 노출, 과다한 선정성, 좀 그렇게 특징을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마치 이게 반대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약간 선진 문화 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매도되는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 혹시 그런 거를 느끼셔서 불편하다는 말을 잘 못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퀴어 퍼레이드 관련해서 질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회피하시는 벌써 분들이 이미 많았습니다. 이 재갈을 물리는 게 효과를 네.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 퀴어 프레이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걱정들도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앞서 시민들이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온전하게 성에 대한 인식이 세워지지 않은 아이들이 서울 퀴어 퍼레이드를 무분별하게 접할 경우 동성애와 양성애 등을 뭔가 새로운 성문화로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에 따른 병리적 문제를 아이들에게 앞으로 전달해도 이미 왜곡된 성인식이 확고해져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요. 동성애에 따른 병리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HIV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질병관리청의 최근 10년 자료에 따르면 신규 HIV 감염자 중에 30대 이하의 비율이 과거 58.0%에서 최근에 66.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신규 감염자 825명 중에서 성접촉에 의한 감염자가 99.1%였고 이 중 동성간 성접촉이 원인인 경우가 전체의 60.3%에 이릅니다. 2023년에도 749명의 신규 감염자 중에서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99.6%였고 동성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54.3%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국내 MSM 그룹 내 매독 발생률은 일반 인구의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성간 성접촉과 관련된 성병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공중보건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부 목회자들 중에서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날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개신교 목회자 40여 명이 무지개 축복식을 주도했는데요. 목회자들은 행사 참가자들을 축복하는 발언과 함께 이를 축하하는 꽃가루를 날렸습니다. 이때 한 목회자는 뿌린 꽃가루를 맞으면 3년이 그렇다라고 말하며 무지개 축복식에 꽃잎을 한번 맞으면 3년이 그렇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소 무속신앙적인 취지의 발언도 뱉기도 했습니다. 또 이미 동성애 찬동 혐의로 기독교 대한 감리회로부터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도 이날 축복식에 참여했는데요. 국내 감리회는 우리나라 최대 교단 중 한 곳으로 동성애 반대를 공식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사는 이날 자신이 출교 조치를 받았음에도 동성애자를 축복하러 왔고 앞으로도 사회재판에 나가 이기겠다. 이 마치 무용담처럼 현장에서 당당하게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의 행보는 물론 동성애자를 비롯한 퀴어는 환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드린 일부 목회자들의 발언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탈동성애를 원하는 동성애자들, 아직 성정체성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갈등하는 이들, 또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복음을 통한 변화를 갈급하는 동성애자들,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자칫 신앙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네, 일부 목회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지 실은 전체 기독교와 우리 교단과 교회는 한 목소리로 동성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이 입장이 분명한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서울 퀴어 프레이드를 통한 이제 이런 동성애 확산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확산을 막기 위한 교계의 노력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있나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교계에서는 거룩한 방파제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인권정책기본법안 등 전 세계적으로 밀려드는 성혁명의 파도를 막자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퀴어 축제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서 매년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회장인 오정호 목사를 필두로 많은 교단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동성애 관련 법안 저지와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해 찬양과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회자들과 전문가들이 나서 동성애와 퀴어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 호소했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로 부름받아 파송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인권을 빙자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법입니다. 반성경적, 반인륜적 악법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방파제의 최선봉이 되어 우리 가정을 악법으로부터 지켜냅시다. 우리의 자녀를 살려냅시다. 이제 거룩한 방파제가 잘못된 세속의 물결과 타락의 요소에서 국민을 건강하게 지키는 차단벽을 높이 세우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국민이 건강하며 좋은 국민대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15년부터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국민대회하고 저들은 음란성 퍼레이드를 할 때 저희들은 거룩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방파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대로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거룩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그리고 비슷한 장소에서 탈동성애자들을 위한 축제, 이제 동성애를 그만두고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축제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같은 날 탈동성애자들을 위한 문화축제인 홀리페스티벌도 열렸는데요. 2014년 시작된 홀리페스티벌은 40년 가까이 동성애자로 살다가 탈동성애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고 이오나 목사가 만든 축제입니다. 고 이오나 목사가 이 땅의 동성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시작된 탈동성애 문화축제인데요. 무엇보다 주최 측은 혐오가 아닌 회복을, 대립이 아닌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연합을 지향한다며 해마다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고 이오나 목사가 소천했지만 홀리페스티벌은 그의 정신을 이어 올해도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고 이오나 목사가 소천한 후 첫 페스티벌인 만큼 그 의미도 남달랐습니다. 이날 고 이오나 목사의 친동생인 이희찬 장로가 인사말을,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오나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동성애가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탈동성애자들이 공동체를 만드셨고 가장 먼저 탈동성애 인권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탈동성애자들 존재를 세상에 알렸고 지금까지 수천 명의 동성애자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보험관대로 인도하고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탈동성애 운동이 더 강력하고 힘있게 확산되어서 이 땅의 많은 동성애들에게 자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반대하는 반동성애 자리가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살게 된 이들을 축복하고 이 귀중한 일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탈동성애 모임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늪에 빠졌던 형제 자매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건져 올리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탈동성애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수렁에서 나와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기자,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셨을 거고 또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할지, 그리고 교계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매년 전국적으로 이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울 퀴어 퍼레이드를 제외하고서라도 대구, 인천, 제주,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고 또 열릴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조직적이고 끈질기게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며 동성애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때문에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동성애 반대라는 입장은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공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퀴어 퍼레이드조차 조직적으로 연대하며 끈질기게 활동하고 있는 만큼 우리 한국교회도 퀴어 퍼레이드를 통한 동성애 확산을 막고 건강한 나라와 가정을 세우기 위해 교단과 교파를 넘어 연합하며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5년째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그들 나름대로 동성애 확산을 위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더욱 교묘해지고 치밀해졌는데요.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존의 이 교계의 움직임은 물론이고 동성애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공론회장을 만들고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활동이 한국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때라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